자, 가장 사랑하는 재용이 오빠하고 관련된 뉴스 어디서도 안 하기 때문에 청작가 TV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사망전자가 됐어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관련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서 송 작가의 일종의 약간의 음모론 같은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때 국민 주식으로 불렸죠.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 5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약 4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38% 내린 49,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내려온 건 2020년 6월 15일 49,9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4분의 1에 달하는 말 그대로 메인 중에 메인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마만큼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 내지는 외국하고의 외교적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동을 못 추고 삼성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세계 경제, 세계 제조업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지위는 탄탄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걸 트럼프 핑계 대거나 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핑계 대는 이런 식의 분석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좀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오늘은 49,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7%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엄청난 매입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되살아나는 조짐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이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 여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삼성이 경영을 개망했습니다. 퍼라 그러죠. 주가 대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퍼 안에서 삼성이 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주가 가치가 총 자산이라든지 주가의 변동성, 연동성을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주가의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 삼성이요, 1년에 수십조 원씩 이득을 내던 애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던, 그러니까 수입 수출 수지로 따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던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반도체 회사의 총 마진 합쳐서 삼성전자 하나를 못 따라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진을 내던 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삼성이 2년 전부터 적자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갖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한 거죠.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이제는 4만 원대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왜 적자가 날까요? 물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를 비롯한 광대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진출이 너무 늦었다. 그래갖고 하이닉스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탄탄히 했는데 지금 삼성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늦어서 앞으로 있을 AI 반도체에 대한 양산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거를 경영하면서 이러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나라는 거에 대한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대외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공장이 셧다운이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갑자기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하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뭐 협정이 잘못돼가지고 1년 반치에 달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1년 출고량의 140, 160%에 달하는 재고가 쌓여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안 올리고 공장이 생산한 걸 다 재고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년 전부터 적자를 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해소를 하긴 했지만 팔면 돈이 되는 거잖아.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식품이나 약품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반도체 경기가 돌아갔을 때 삼성은 이거 살아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속으로 계속 2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공식화해버리는 바람에 작년에 처음으로 삼성 안에서 상여금이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라 그러죠. 연간 성과급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삼성전자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은 임금이 30% 삭감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나와야 될 상여금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본봉 외에 원래 이때쯤 되면 나오겠지, 성과급 나오겠지 하고 기대했던 돈들이 날아가 버린 거고 이게 임금의 30%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런 상황에서도 간부들, 그러니까 이른바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나 그 돈들은 그대로 지급이 됐거든요. 일반 노동자들과 직원들한테 대한 비용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고도 있고 물건을 팔아갖고 돈이 들어왔으면 나중엔 못 받더라도 지금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재용의 바지 사장설입니다. 즉 이재용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영이나 이 모든 부분 안에서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한테? 네. 이거는 노조를 비롯한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된 거는 이건희 전 대회장의 사망에 의해 가지고 그 주식을 이어받아서 말하자면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일종의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 말년부터 일종의 이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깜방을 가서 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깜방 들어갈 때마다 계속 주가는 올랐었죠, 대략.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네. 라는 부분에서 이 관심이 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계 안에서는 현재 경영지원 TF장으로 불리고 있는 정현호 씨가 있어요. 정현호 씨가 실질적인 삼성의 실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뉴스를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조도 정현호 씨가 실세고 이재용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회장.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회장인데 이재용보다도 모든 경영에 대한 부분을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지금에 있는 위치에 올랐느냐? 원래 이 사람과 그 밑에 있는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중요 간부들은 옛날에 미전실 소속 사람들입니다. 미래전략기획실, 미전실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전실 사람들이 지금의 일종의 그 후계 구도 내지는 상속 구도를 만들어 온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무리한 합병,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그로 인한 그 후계구도 이거 변환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게 되면서 5년, 6년 동안을 그냥 당체에 의해서 의존하고 살고,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태에서 이게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자체도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자신이 법적으로 걸려있는 상황을 경영에 직접 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이재용은 미전실의 해체를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전실 자체가 이 불법 상속구도를 만든 원흉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재용이 감옥에 가면서 미전실 해체할 거고 삼성 안에 문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노조가 생기기 시작했고 온갖 방해 구도 안에서도 삼성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왔다는 거죠. 근데 2년 전부터 이 정현호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지원 TF 장이 되면서 예전에 미전실 멤버들을 다 끌고 와갖고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경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팀들이 전략팀이 아닌 거예요. 회계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어떤 그 시장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안에 회계 내용들과 사업 부분을 전환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원래 삼성은 기술 중심의 기업인데 그걸 바꿔버린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실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때는 코로나 직후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 정말 신기하게 코로나 때도 나던 삼성의 이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대기업들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취임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도 나던 무역 흑자가 왜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냐. 이거는 분명히 회계상의 어떠한 조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전실의 어떤 부활인 경영지원 TF가 이와 관련한 변경을 하면서 세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집단하고 지금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 집단 어딜까요? 김앤장이에요. 김앤장이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실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지만 장부를 조작해갖고 회사를 적자를 만들고 직원 월급을 30%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씩을 까버린 겁니다. 전 직원을. 따져놓고 1년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를 비롯한 광대역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초정밀 3나노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 이전 때부터 해왔던 성과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광대역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하고 있는 거를 얘네들은 지금 시기상조다 그래갖고 그 투자를 줄여버린 거예요. 와, 이건희 때는 이건희가 해 이러면서 끌고 갔는데 이재용은 어리버리 뭘 모르니까 정현호가 잡아가지고 야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래놓고는 기술 중심의 삼성을 내실을 기한다는 이유로 회계 중심의 삼성을 만들었고 아이고야. 여기에 대한 회계와 감사를 누가 맡고 있다? 김앤장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2년 전부터 삼성 안에 알맹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솔찬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현재까지도.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물론 실적이 나쁘다고 발표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맞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6만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아까 420만이 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7만, 8만, 9만 전자 있을 때는 그보다 120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더 있었습니다. 600만이 넘는 이 서민들이, 개미들이 삼성전자의 주주이기도 했고 그걸 떠받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2년 만에 120만 명이 삼성전자를 팔고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주주들의 총 숫자가 400만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왜? 7만에서 5만, 6만 막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4만 전자가 됐잖아요. 현재 이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취득가액을 7만 원 내지 6만 9천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쿠야. 이미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주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작년에 결국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거에 실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주식들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속 지분들 중에 이제 그 가장 많이 갖고 간 거는 이제 그 홍나희 여사가 많이 갖고 가긴 했는데, 홍나희 여사가 갖고 간 그 지분들 중에 이게 다 차이가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재용은 삼성생명 주식을 50%를 받았고, 그걸 통해 갖고 삼성생명이 쥐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총 저기를 나누자고 하면 홍나희 여사가 9분의 3을 갖고 간 거예요. 그 지분 중에 전체 이건희 회장 총 지분 중에 그 중에 9분의 3을 갖고 간 거고, 이재용이 9분의 3, 그 다음에 나머지가 9분의 2씩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그 주식 배분들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회사의 주식을 주로 받느냐에 따라서 지분율은 현재 이재용이 가장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문제는 애초에 이재용 일가가 주식만 받은 게 아니잖아. 뭐 부동산도 받고 뭐를 받고 막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재용 일가가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의 지분이 20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기는 뭐 그때 가격으로, 그 당시 환산 가격으로 한 36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를 그때 받았는데, 아무튼 부가 받은 게 20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삼 남매와 부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세금을 6년 동안 분할해서 내기로 해갖고 6분의 1을 이미 세금을 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럼 올해도 이제 연말 안에 6분의 1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받은 자산 중에 제일 큰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이만한 현금을 유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은 무슨 수단을 썼냐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출 비율은 140%를 기준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조를 빌리려면 1조 4천억을 주식으로 넣는 조건으로 해갖고 빌렸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인 금액들을 따지면 뭐 4천억에서 2천억 정도씩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수치고, 내가 보기에는 그 주식들을 집어넣어서 거의 다 현금으로 환산했을 가능성이, 대출을 통해 갖고 환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시점이 아마 7만 원대 언저리에서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 빌릴 때 당시의 기준점은 7만 원으로 7만 원인데 네. 지금 4만 원이 된 거예요. 네. 4만 원이 되면 담보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담보를 넣거나 일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자체를 넘겨야 돼요. 은행에. 네.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쟁점이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부진이 됐든 뭐 이재용이 됐든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어갖고 1, 2천억으로 안 돼요. 최소한 5천억에서 1조 가까운 돈을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그만큼의 지금 손실본 만큼의 가액을 팔지 않으면 이제 당장에 주식 전체가 대출로 인해서 넘어가게 생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이전에 이건희의 삼성이었던 거는 이건희가 갖고 있던 주식을 고스란히 다 삼성 일가의 주식으로 평가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 상속자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라도 팔게 된다고 치면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주가의 비중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오너의 위치를 못 지킬 위험성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 임원들한테
자사주를 사라고 이재용이가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들을 샀습니다. 6만 원 내려오는 시점에서 5만 9천 원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모든 이사들, 회장들, 뭐 부사장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랬는데 가격이 10,000원이 더 빠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냐면 주식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쥐고 있는 바보는 없거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2차 전지에 그동안 주어주던 보조금 혜택을 없앴어요. 이걸 업체문에서 유럽을 비롯한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할 거는 반도체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정책들을, 이거를 폐지를 하겠다. 이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공약을 했었는데, 일단 이 보조금을 없앴어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취임하게 되면 이것도 1월 달 되면 앞으로 반도체에 세금이 붙을 거라는 거죠.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반도체 업체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 되면 삼성전자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용이나 어떤 삼성이 자구책을 못 내놓으면 다시 6만 원, 7만 원대로 삼성 주가를 못 올리게 되면 지금 이건희가 쥐고 있었던 삼성 일가의 전자와 생명에 대한 주주 지배력들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대비해 갖고 엄청난 방대 매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 연초에 삼성전자 주식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입 차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매도가 중지돼 있을 때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빌리는 이 삼성전자 주식 차용 대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땐 뭐였냐면 지금 쌀 때 이 주식을 빌려놨다가 비쌀 때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식들을 빌렸던 거였어요. 근데 공매도가 안 풀렸네? 안 풀린 상태에서 계속 쥐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가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매도 재개를 한다. 주식시장 왜냐면 계속 외국인들이나 증권 쪽에서는 공매도를 해야 물량을 좀 내놔야 주식시장이 돌아간다. 지금 공매도 묶어놓으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묶여있는 차대 거래, 대차 잔고가 1억 2천만 주예요. 1억 2천만 주를 5만 원씩만 잡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5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5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로 풀리거나 아니면 연말 안에 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죠? 지금 49,000원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이 사고 있다고. 그게 이상한 거야. 지금 여기 거의 끄트막에 와 있거든요. 누군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세력들이 외인이거나 또는 삼성전자가 내부자 안에,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가족들이 돈을 동원해갖고 이 짓을 할 리는 없어요. 그건 너무 티나는 짓이니까. 외인들이나 누군가가 오늘 주식을 사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이게 일종의 미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르니까 사라. 삼부토건이 하던 방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금토일에 올려놓고, 여러분, 삼부토건 다 도이치 똑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날 종가로 올려놓고, 월요일 날 집어던지는 짓거리를 하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긴급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7% 오른다고 해갖고, 야, 여기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면 안 된다. 월요일 날 무슨 짱돌 던지는 뉴스에 의해갖고 이게 다시 한번 쭉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러한 방식의, 이게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지금 삼성전자 같은 등치 큰 주식을 장난질을 치려고 하면 수조 원대의, 수조 원 아니더라도 1조, 2조 단위의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원할 수 있는 손들이 들어와야 돼. 그럼 그 세력들이 지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재용이 만약에, 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넘어가느냐라는 거죠. 일대 주주는 일단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경영권에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현재 2대 주주에 이게 약해지면 3대 주주가 이거를 갖고 가겠죠. 3대 주주가. 3대 주주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이재용 손에서 누군가가 경영권 내지는 지배권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나는 이게 국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해외 자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자본이 그냥 삼성전자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어떤 이씨 경영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현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고 뭐 국제적인 어떤 경영 관례를 통해 갖고 삼성의 주가가 일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경영권을 외국인들이 만일에 차지하게 된다고 치면, 그 지배력을 차지하고 된다고 치면 필연코 물적 분할을 해 갖고 전자와 반도체를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가져가 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노리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 중동, 미국, 그리고 뭐 해외에 있는 어떠한 사모펀드도 삼성전자라고 하면 무조건 침을 흘려요. 왜냐면 이미 삼성전자의 가능성, 앞으로의 어떤 그 지배력, 시장 소유, 기술력, 이거 최고거든. 근데 이거를 절대 못 건들게 하는 게 지금 삼성의 순환 투자를 통한 지금의 지배 구조였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삼성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삼성을 비난하고, 이재용을 비롯한 그동안에 이들이 해왔던 특혜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이 선한 쪽보다 나쁜 쪽이 많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주주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다고 쳤을 때,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를 어떤 이 시장 안에서든 외교적으로든 안보적인 면에서도 지켜주던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위상과 가치들이 주가는 오를지 몰라도 폭락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3대 주주가 블랙록이라는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인데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데 얘들이 5%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5.03%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가 몰라요. 예. 얘네가 공시한 것만 그렇고 작은 금액으로 해갖고 다른 이름으로 해갖고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쳐지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일가의 소유 지분이 상속세를 통해서든 아니면 담보부족을 통해서든 시장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이재용 일가가 다시 사들이지 못하면 그 정도의 주식 지분을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 기존에 있는 간부진들이 못 지켜낸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빠질 것이고, 일시적으로. 왜냐면 그 오너가 판단하고 소문이 나버리면 바로 주가가 빠지죠. 오너 물량이 빠져나온다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오너 물량이 소화되게 되면 경영진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경영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삼성전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록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화학, 삼성 SDI, 현대차, 기아,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KB금융, LG전자,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LG,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SK, 한국전력, KTNG, 카카오뱅크, 하이브, 삼성화재, SKT, 삼성전기,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2대 주주 아니면 3대 주주를 차지하고 거의 있습니다. 대부분인데. 사실상 거의 이렇게 웬만한 거? 되면 이 블랙록의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근간인 거예요, 현재. 와. 그럼 얘네들이 이걸 다 던지고 나가면 우린 쑥대박 되는 거고요. 역으로 얘네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하나하나씩 지금 순환 구조를 무너뜨려 가면서 삼성전자 무너뜨리고 삼성생명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국내에 있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영진들을 바꿔나가게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 경제 그 독립성이라 자주성 같은 것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로서 이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5만 원을 거뜬하게 지나서 6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치면 언제든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요. 12월 안에 주식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어떤 추가 증자 같은 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치면 삼성전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태가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재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뭔가요? 사실 이재용은 노조나 어디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 있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권이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사저를 털어가지고 뭐 자기 10조 원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재산 일부를 출연해갖고라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치면 삼성전자에게 이 씨의 삼성전자는 이제는 홍 씨의 삼성전자나 아니면 외국인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송작가 TV에서 음모론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싫어. 그게 싫은데 나 삼성전자 경영권 내가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 주가 전체를 부양시키면 그게 가능하냐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끌어내리면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지.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이 살려면 네 돈 안 쓰고 살려면은 그렇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고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그 모 증권 외국계 그 싱가포르 펀드를 하는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11월 내내 주가가 빠질 거다.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남 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번 주 내내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보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 펀드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정보를 나한테 줬을까? 아니, 걔들은 왜 그런 확신이나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을까? 라는 것도 너무 찜찜해가지고 오늘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음모론을 송작가 TV 송작가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장마판까지 삼성전자 얼마까지 회복하는지, 그리고 월요일 날 이게 다시 패대기로 나타나면서 2보 후퇴를 위한 1보 전진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